자, 미국 4월 CPI가 발표된 이후에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일부터, 길게 보면 전일부터죠. 전반적으로 CPI 발표 전에 관망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CPI 발표 후에는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CPI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 향후 이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미국의 CPI 및 관련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CPI, 소비자 물가지수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전년 동월 대비 4.9%가 나왔어요. 일단 예상치가 5%였는데 이 5%를 하회를 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4%대를 찍었다. 자, CPI가 전년 동월 대비 4%가 나온 것은 2021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사실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본다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인플레 우려가 크지 않았죠. 자,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증시가 홍역을 치우다가 드디어 이제 이 4%대로 회귀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일단 상징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전월 대비로는 여전히 4%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이것 역시 예상치에 부합하는 부분이고, 실질 임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자, 하지만 0.1% 전월 대비 올랐단 말이죠. 이 상태로 12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한 1%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서비스 물가라고들 하죠.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연준이 바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정확히 말하면 PC죠.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지난달에도 5.5%였는데 이번에도 5.5%, 그리고 전월 대비도 0.4%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자, CPI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자, 일단은 식품은 3월과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똑같은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에너지 가격은 0.6% 전월 대비 올랐습니다. 사실 3월에 너무나 많이 빠진 나머지 어느 정도 기저효과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0.4% 상승. 자, 세부 항목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상품 물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0.6% 전월 대비. 어떤 항목에서 크게 증가했는지 살펴보면은 중고차 가격이 무려 전월 대비 4.4%로 급반등했습니다. 이 중고차가 사실 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자, 4월에 좀 크게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 밖에 메디컬 케어 상품, 알코올, 음료 이런 것도 거의 한 0.5%에서 0.6% 전월 대비 오르면서 전체 이 커머디티 상품 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월과 마찬가지로 코어 CPI가 0.4% 동일한 상승률을 이룬 그런 배경은 바로 부동산, 가장 이 코어 CP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드디어 둔화됐어요. 이때까지는 한 0.6% 낮으면 높으면 0.8% 전월 대비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드디어 이 상승률이 0.4%로 그나마 좀 의미 있는 둔화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후행한단 말이죠. 집값에. 근데 미국의 집값은 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내렸거든요. 이게 한 1년 정도 레깅 효과, 지연 효과가 있는데 드디어 이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당연히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드디어 이번에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앞서 살펴본 이 헤드라인 CPI가 드디어 4%가 나왔다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이 시장에 좀 진정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 나스닥 지수가 좀 부진하다가 CPI가 발표된 이후에는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PI가 발표된 이후에 기준금리 컨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니까 6월 기준금리 확률 같은 경우에는 동결 5%에서 5.25%죠. 이게 현재 기준금리인데 이 동결 확률이 CPI 발표 전에는 75%였는데 발표 후에는 소폭 높아졌어요. 8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25bp 인상 확률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9%로 낮아졌고요. 자, 7월 기준금리 컨센 같은 경우에도 이 동결 확률이 58%였는데 60%로 소폭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25bp 인상 확률도 소폭 내려갔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CPI가 발표되기 전보다 발표된 후에 긴축의 우려가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채권 시장 바로 반응을 하죠. 미국의 2년 만기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자, 발표 전에는 4%대를 유지를 하다가 1.65%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원래 4.08%였다가 3.9%까지 하락을 했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한 3.5%를 기록을 하다가 3.46%로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물가가 좀 둔화됐다라는 부분을 채권 시장에서도 반영을 한 것이죠. CPI는 이렇게 나오면서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종가까지는 당연히 좀 지켜봐야겠죠. 장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줄 모르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냐,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바로 다음날 목요일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됩니다. 자, PPI가 CPI에 다소 선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I도 역시나 둔화되는 걸로 나오는지,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지, 하회를 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나와도 문제고 너무 안 나와도 문제입니다. 너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긴축을 또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해요. 3월 CPI가 발표된 이후에 이 월러 이사가 연설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CPI는 좀 둔화됐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월 대비 근원 CPI가 0.4% 상승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긴축을 지금까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연준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다. 목표 물가 2%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참 남았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번에 이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4%, 즉 3월과 똑같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내일 월러 이사의 발언 역시 매파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물론 예상을 깨고 약간 좀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금요일에는 이 미시간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평가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5년 예상 인플레이션, 1년 예상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됩니다. 5년 예상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같은 경우에 3%, 1년 같은 경우에 4.6%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둔화가 되느냐 올라가느냐, 자, 그 부분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다음 주 16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 경기와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 데이터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최근에 국내 증시가 예전만 못하죠. 개별 종목 역시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80까지 올라갔다가 100포인트 정도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외국인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사지 않기 때문인데 그게 중국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원래 연초부터 쭉 외국인이 산 이유가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이 신흥국에 자금이 유입될 만한 그런 소스를 제시를 했는데 최근에 이 중국 데이터를 발표된 것을 보면은 그렇게 그다지 경기가 빨리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여기에서 이 중국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이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G7 정상회담이 있어요. 이건 약간 정치적, 지정학적인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 러시아 제재 여부 이런 것들이 맹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가냐에 따라서 개별 섹터가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 잘 챙겨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 지수 상황을 보면은 지금 12,20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12,200, 한 250 여기가 상당한 저항선입니다. 작년 6월부터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있죠. 부딪히면 내려오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에 부딪히면 내려오고 그리고 3월, 4월부터는 계속해서 이 저항선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스닥 선물 100 지수가 상승한 것처럼 본 지수 역시 상승을 해서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 라고 한다면은 보시다시피 위에는 딱히 저항선이 없거든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12,700. 자, 그때 저항선이 있습니다. CPI 이후에 발표되는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거기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CPI가 전년 동월 대비 4%대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시장으로 하여금 안도감을 주었으며, 특히나 렌트비가 상승률이 드디어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며칠 전부터 이 CPI를 경계하면서 시장 자체가 약간 몸을 사리면서 관망세를 지속한 부분이 역시나 이 나스닥 100 선물 지수를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도 중요한 그런 지표들이 있죠. PPI, 생산자 물가지수, CPI의 약간 선행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둔화된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너무 좋게 나와도 안 좋고 너무 나쁘게 나와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주목할 필요가 있고, 3월 CPI 발표 이후에 월러 이사가 다소 매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그 부분도 이 지수 상승 내지는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작년 6월부터 계속해서 이 12,200 여기를 뚫고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CPI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느냐.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12,700까지도 열려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디 장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이런 상승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